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양구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계양구 을 지역 후보자 토론회 진행을 맡은 이지혜입니다. 오늘 토론회는 4월 15일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후보들의 공약과 자질을 살펴보는 자리입니다. 유권자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필요한 일꾼이 누군지 꼼꼼히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토론회에 참석한 후보들은 공직선거법 제82의 2, 제4항에 해당하는 기준에 근거해 선정했음을 알려드리며 지금부터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계양구 을 지역 후보자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토론회에 참석한 두 분의 후보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송영길 후보입니다. 기호 2번 미래통합당 윤형선 후보입니다. 반갑습니다. 미래통합당 기호 2번 윤형선입니다. 토론자의 좌석과 발언 순서는 사전 추첨을 통해 결정됐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토론회는 후보자들의 시작 발언과 사회자 공통질문에 대한 답변과 상호 토론, 그리고 자유 발언과 후보자들의 공약 발표에 이은 상호 토론으로 진행됩니다. 마지막으로 각 후보들에게 마무리 발언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립니다. 오늘 토론회는 공정성을 위해 발언 시간이 엄격히 제한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발언 시간은 후보자 자유 발언 시간 1분을 제외하고 사회자 질문에 대한 발언 시간은 각 2분입니다. 상호 토론 시에는 질문과 답변 모두 횟수에 제한 없이 후보자 각 2분 내로 발언하실 수 있습니다. 2분이 초과되면 더 이상 발언할 수 없으며 발언 시간이 남은 후보자만 추가 발언을 할 수 있습니다. 상호 토론을 제외한 모든 발언 시간에는 30초가 남았을 때 알림벨이 울립니다. 오늘 이 시간은 후보자의 자질을 검증하고 정책과 공약을 밝히기 위한 자리입니다. 따라서 후보들께서는 상대 후보에 대한 인신공격이나 상대를 비방하는 발언은 삼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토론 순서에 따라 후보자의 시작 발언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발언 시간은 2분입니다. 기호 2번 미래통합당 윤형선 후보 시작 발언 해주시죠. 예, 항상 고맙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계양 주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미래통합당 기호 2번 윤형선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안녕하십니까 라는 인사를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요즘에 얼마나 하루하루가 살기 힘드십니까? 저는 선거운동을 하면서 선악경기장과 계양구청의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자원봉사를 했고 또 시장과 공원 등에서 방역활동을 하면서 우리 계양 주민의 안전과 그리고 하루빨리 우한 코로나가 종식되기를 기원했습니다. 존경하는 계양 주민 여러분, 4월 15일 선거는 그동안 문재인 정권이 얼마만큼 우리 국민들을 편안하게 먹게 살게 했는지, 그리고 정말 정의롭고 공정했는지, 그리고 이 난국 헤쳐나갈 수 있을런지 평가하고 그동안 20년간 우리 계양에서 정치를 한 송영길 후보가 그동안에 우리 계양을 위해서 얼마나 무엇을 했는지 평가하고 심판해야 되는 날입니다. 사랑하는 계양 주민 여러분, 제가 이 험한 길을 가고자 함은 그 누구처럼 당대표가 되고자 함도 아니고 권력과 명예를 탐해서도 아닙니다. 우리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계양의 정체가 낙후가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이 계양의 무한한 잠재력을 일깨워서 우리 계양이 일자리가 넘치고 돈이 넘치고 문화와 예술이 숨쉬는 그런 명품 계양으로 업그레이드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건의료 전문가로서 우리 국민의 건강을 지켜내고 마스크 대란 같은 그런 참담한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바꿔야 우리가 살고 바꿔야 변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후보 시작 발언 해주시죠. 존경하고 사랑하는 계양구 주민 여러분, 얼마나 코로나 때문에 힘드십니까?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일선에서 코로나와 싸우고 있는 의료진 여러분, 인천시청, 계양구청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공적 마스크를 잘 이렇게 보급해 주신
약사님들과 또 불편함을 감수하고 공적 마스크 오부제에 협력해 주신 성숙한 계양구 주민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를 보냅니다. 이 미중의 사태를 맞이해서 우리 대한민국은 잘 이겨내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 여러분들의 선진적인 시민의식이 뒷받침해 줬기 때문입니다. 경북 경산의 허영구 원장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코로나와 싸우다가 정말 존경과 감사를 보내고 명복을 빕니다. 코리아는 코로나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정말 이 어려운 걸 이겨내고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세계에 도약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계양구 주민 여러분, 이번 선거는 당연히 우리 문재인 정부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정말 4년 내내 발목만 잡고 22번이나 국회를 파행시킨 야당에 대해서도 평가를 해야 될 것입니다. 정말 이렇게 힘들 때 저희 정부가 다 잘한 것은 아닙니다.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불이 나면 불을 끌 때 물 한 동이라도 도와주고 퍼주는 사람이 필요하지 뒤에서 참견하고 비판만 하는 것은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계양구에서는 돈만을 벌고 서울에다 집을 사놓고 이중적인 삶을 살면서 계양을 외친다고 말하는 이런 위선적 삶의 형태를 철저히 평가하고 누가 정말 계양을 위해서 이 발전을 해낼 것인지, 계양에서 키워준 사선의원과 인천시장으로 만들어주신 저 송영길에게 힘을 주신다면 오선훈 의원으로서 계양 테크노밸리 완성을 통해 계양 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후보의 시작 발언 잘 들었습니다. 이번 순서는 사회자의 공통 질문에 후보자들이 답변을 하고 이 답변 내용을 중심으로 후보자들이 상호 토론을 펼치는 시간입니다. 먼저 후보자들께서는 질문을 잘 들으시고 2분 이내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첫 번째 공통 질문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피해 구제 등을 비롯한 민생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방안에 관한 내용입니다. 최근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 사태로 국내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며 전 세계 경제가 장기 침체에 접어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의 청년 실업률은 한층 더 높아지고 중장년층의 실업률도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을 보호하고 일자리도 창출해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시간은 2분입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후보부터 답변해 주시죠. 얼마나 힘드십니까? 그래서 긴급 재난구호기금을 집행하기 위한 발표를 대통령께서 했습니다. 11조 7천억의 추경을 통과시켰고 100조 원에 달하는 기업들에 대한 운영자금, 금융 지원을 발표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힘들 텐데 긴급 명령이라도 발동해서 차별 없이 전 국민에게 재난구호기금을 지급하는 문제를 저희 당이 발표했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되도록 할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코로나 사태를 종식시키는 것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아직 해결되지가 않았습니다.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이게 소규모 집단 감염이 발생하게 되면 경제가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돈을 주더라도 소비할 수가 없습니다. 공급 체제가 무너집니다. 다행히 우리 인천은 지금 80명 확진자, 우리 계양구는 6명 확진자에 불과합니다. 잘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지급해도 우리는 유럽과 달리 봉쇄가 안 되어서 실제 음식점에 가서 식사도 할 수가 있고 소비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코로나 백신 개발을 저희가 미국과 중국에 앞서서 선도적으로 개발하는 것입니다. 저희 녹십자나 제가 인천시장 시절 유치했던 송도 바이오로직스 그리고 셀트리온 추가 투자 유치를 했는데 이러한 기업들이 협력해서 백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저 송영길 뒷받침하겠습니다. 저희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뒷받침해서 코로나 백신 개발을 미국과 중국보다 앞서함으로써 이 코로나 이후에 수많은 나라들이 경기 진작 재정 투자를 확대할 텐데 이 기회를 활용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경제 회복 국면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냄으로써 대한민국 경제를 다시 부활시켜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단 차질 없이 우리 중소 자영업자들에 대한 임대료 인하를 비롯해서 수도세 같은 연기 인천시와 함께 해나가겠습니다. 발언 시간이 다 됐습니다. 다음은 기호 2번 미래통합당 윤형선 후보 답변해 주시죠. 예, 지금의 이런 비상 경제 상태를 유발한 가장 중요한 그 책임이
우한 코로나19의 조기 확산을 막지 못한 문재인 정권의 책임에 있습니다. 우리 전문가들이 처음부터 이 전파의 원인이 되는 중국인의 입국 제한을 권고했었습니다만 정치적 이해 득실에 따라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조기 전파 차단 실패함으로써 이런 경제적 난국이 초래된 것입니다. 우리 국민은 이제는 바이러스 때문이 아니고 이 경제 파탄 때문에 굶어 죽게 된 상황입니다. 이제 추경이 11조 7천억이 편성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부의 무능이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충격적이고도 획기적인 신속한 그러한 정책이 집행돼야 될 때입니다. 모든 치료에는 골드타임이 있습니다. 이 무능한 문재인 정권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4월 15일 선거 우리 국민의 선택이 우리 대한민국을 다시 살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겠습니다. 우리 당은 이미 불용 예산 추가 경정이 아닙니다. 이미 그 편성된 예산에서 100조 원의 자원을 확보해서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 그리고 실직하신 분들, 그리고 이런 분들을 지원하고 또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이 민생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외국으로 지금 나가 있는 도피해 있는 우리 대기업들을 다시 국내에 불러들여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소주성 정책 폐기하고 이 기업을 위한 그런 정책 통틀을 만들어서 그래야만이 우리 기업들이 들어와서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후보자들의 답변을 중심으로 상호 토론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상호 토론에서 후보자가 발언할 수 있는 시간 총량은 각 2분이며 질문과 답변 횟수의 제한은 없습니다. 발언 순서에 따라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후보 발언을 시작으로 상호 토론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선 후보께서 정부를 무능하고 모든 걸 비판만 하는데 제가 정치를 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상대방을 좀 인정할 거는 하면서 비판해야 됩니다. 우리 정부 여당이 뭘 다 잘하겠습니까? 부족한 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잘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인 통제 다 할 수 있으면 좋죠. 그러나 경제도 같이 생각해야 되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제1 무역 파트너인 중국을 차단하면 우리도 중국을 갈 수가 없어요. 중국 현대자동차 총사장 이광국 사장이 저의 대학 동기 친구입니다. 큰일 날 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중국에 있는 현대자동차 공장이 다 스톱이 될 거예요. 다 우리 차단시켜버리면. 이런 일들을 고려해야 됩니다. 저는 황교안 대표가 총리까지 하신 분이 나라를 운영해 보신 분이 나는 이렇게 일방적인 비판만 하지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사실 31번 환자 신천지부터 문제가 발생한 거 아니겠습니까?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있는데 그렇게 정부를 일방적으로 그 비난만 하면 설득력이 있겠습니까? 나는 얼마나 잘 이해를 못 하겠어요. 뭐 이렇게 질의를 해야 되는 겁니까? 상대방한테? 네, 시간 안에서 자유롭게 토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토론이라는 게 뭐 질문을 하고 하는 겁니까? 네, 주고받으면서 이야기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송영길 후보 현재 47초, 그래서 윤형선 후보 2분 남았습니다. 제가 중간에 얘기해도 됩니까? 자유롭게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주도하는 시간이죠, 이 시간은. 그렇습니까? 어찌됐건, 네, 지금 어찌됐건 저는 야당이 하는 일은 저는 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야당의 일은 정부를 견제하고 비판하는 일 맞습니다. 제가 지금 그러나 해도 됩니까? 대안도 제시하면서 뭔가 해야 되지 일방적으로 이걸 무능하게 비난해서 무슨 설득이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네, 시간 안에서 자유롭게 토론해 주시면 됩니다. 현재 자, 제가 우리 송 후보님에게 좀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이게 질문 시간인지 이게 정확히 이해가 안 되는데. 자, 우한 코로나19 첫 사망자가 발생했을 때 우리 청와대에서 이 짜파구리 파티를 했어요. 어제 우리 중국 입국인이 우리나라 제로였습니다. 이 제로인 중국인 입국이 지금 우리나라 경제를 더 나쁘게 만들고 있습니까? 자, 이거 보실까요? 이거 보십시다. 자, 여러분. 대만, 홍콩 우리와 비슷한 나라예요. 우리나라 10,000명이 넘는 환자가 발생했을 때 여기 몇백 명이 불과합니다. 이 가장 큰 차이가 뭐냐? 이분들이 이 나라가 이 홍콩은 중국에 붙어 있어요. 중국에 속한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인들의 입국을 초기에 제한했던 겁니다. 그 결과가 지금 이렇습니다. 그것은 지금 말이죠. 아니요, 제가 대만과 거의 중국의 관계를 여기에 비교할 때가 제가 아닌 지금 것이 좀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자 여러분 지금 우리 의료인들의 헌신과 우리 국민들의 이제 피나는 노력으로 이 우한 코로나 사태 수습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재인 정부가 이게 자기들 전부 다 잘한 거래요. 이거 적반하장도 유분수 아닙니까? 제가 그래서 우리 송우모님께 묻고 싶어요. 자 네. 중국인 입국 제한 반대했는데 자 이 표에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중국은 입국 제한 이거 안 한 것이 잘한 겁니까? 답변을 할게요. 대만과 대한민국은 규모 자체가 비교가 안 됩니다. 그리고 중국과 대만은 서로 적대적인 나라, 남북 관계가 비슷한 분단된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거와 비교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중국인을 통제했던 미국이나 이탈리아, 다 유럽 전체가 지금 어려운 상황이에요. 더 실제 일본과 미국은 지금 심각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초기에 대응해서 약간 미흡한 점이 있었다. 자, 송영길 후보 발언 시간이 다 됐습니다. 윤형선 후보 30초 남았습니다. 예, 유럽은요. 우리나라 의식 전혀 다릅니다. 의사들, 의료인들 일하지 않습니다. 그 국경을 폐쇄할 수가 없어요. 우리하고 상황이 다르고요. 하나 더 물어보고 싶습니다. 우리 문재인 대통령에게 거지 같은 경제라고 이야기한 시장 상인이 친문 세력들의 맹공을 받은데 이들의 행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시간이 없습니다. 예, 이 거지 같은 경제 이 말에 우리 국민 모두 동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문재인 정권의 경제 정책 무능 아닙니까? 네, 윤영선 후보도 2분을 다 썼습니다. 초반에 조금 혼란스러운 점이 있어서 다시 한번 이 토론 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후보가 2분씩 가져가십니다. 그 안에서는 질문과 대답 자유롭게 해주시고 말 그대로 토론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두 번째 공통 질문 드립니다. 두 번째 공통 질문은 국회 대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바람직한 국회의원상 및 국민 통합 방안에 관한 내용입니다. 20대 국회는 여야 진영 간 극한 대치 속에 지속된 정쟁의 장기화로 정치 혐오를 넘어 국회 무용론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더욱이 각 정당과 소속 국회의원들이 정쟁을 일삼아서 국민 통합이 아닌 오히려 국민 분열을 조장한다는 여론도 높은데요. 이에 일하는 국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국회 대국민 신뢰 회복 및 국민 통합을 위한 바람직한 국회의원상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순서에 따라 기호 2번 미래통합당 윤형선 후보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모든 조사에서 기존의 국회의원들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가 꼴찌라고 합니다. 국회와 이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섬기고 또 정책을 중심으로 합의 조정해야 하는 것이 본인의 역할인데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선거라는 과정을 통해서요. 의정활동과 지역활동이 미비한 이런 국회의원들 엄중하게 심판하고 퇴출시켜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국민 회복을 위한 방법이다. 실리 회복의 방법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국회의원을 직업으로 생각하는 사람. 오랜 정치 생활에서 매너리즘에 빠져서 자기 앞날만 챙기고 권력만 챙기는 사람들 속아내는 것이 이 국회의원 실리회복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일들이다. 집권 여당 그리고 다수당의 횡포가 소수당의 저항으로 이어집니다. 이것이 지지자들을 분열시킵니다. 갈등을 유발합니다. 이것이 국민을 분열시킵니다. 무엇보다도 집권 여당이 국민 토감의 모범을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문 정권이 많은 실정을 했는데 가장 큰 문제가 우리 국민을 친문과 반문으로 나누어 놨다. 그리고 오로지 친문만의 대통령이 되려고 한다. 이것이 국민 통합의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국민 통합의 핵심은 문 정권이 지금이라도 이념과 정치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국정을 운영하지 말고 정말 국민을 섬기고 국민을 잘 살게 하기 위한 국민을 통합을 위해서 국정을 운영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저는 앞으로 제가 정치를 하게 된다면 국민과의 소통을 위해서 매월 마지막 때 우리 주민들과 정례적으로 소통할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음은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 4선 국회의원을 하면서 항상 저는 이렇게 발언하고 정치를 해왔습니다. 제가 여당인 시절에는 야당이었을 때도 내가 이 마음을 유지할 수 있을까? 반대로 야당일 때는 여당일 때도 될 수 있을까? 물론 완전히 일치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노력을 하면서 의정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야당 국회의원들께서도 저 송영길이 본회의에서 발언을 하면 경청을 해줍니다. 합리적이라고 평가를 해줍니다. 친문 비문을 넘어서 우리 당내를 통합시킬 수 있는 사람으로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지난 전당대회에서 조직도 돈도 없었지만 제가 30% 이상 득표를 해서 이해찬 후보에 의해서 2등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윤영선 후보처럼 이렇게 처음 하신 분들이 의욕이 있습니다. 다 기존 정치를 싸그리 부정하고 뭐 할 것 같지만 초선 의원으로 들어온 분들, 특히 윤영선 후보가 속해 있는 미래통합당에 김진태 후보나 민경욱 후보나 이런 분들을 보면 정말 막말 정치의 정말 대표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지난 박근혜 정부 때 얼마나 친박 세력이 득세를 했습니까? 그래서 결국 국민의 심판을 받아서 탄핵 소추까지 된 상황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나로 나라를 통합시켜내기 위해서 정부 여당의 역할이 중요한 걸 인정합니다. 야당도 같이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상대방을 인정하고 서로 간에 협력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근데 나는 윤영선 후보는 기본적으로 좀 자세가 부족하다고 보는 게 이 20년 동안 송영길이 이렇게 국민의 신임을 받아서 된 것은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민주주의를 하는 사람이 아니 국민의 심판을 내서 당선된 사람에 대한 존경과 기본적인 존중의 기초에서 정치를 해야지 이거를 싹 부정하면서 자기만 잘났다 하면 누가 그것을 인정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시간이 다 됐습니다. 상호 토론 진행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는데요. 각 후보자 2분씩 있습니다. 각 후보자 시간 안에서는 자유롭게 질의응답, 자유롭게 토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좀 먼저 발언 질문을 순서에 하겠습니다. 따라서 기호 2번 미래통합당 윤형선 후보 발언 듣겠습니다. 예, 제가 먼저 좀 질문을 하겠는데요. 민주당이 자체적으로 지역 평가 그리고 의정 활동 평가에서 그 활동 성적을 하위 20%를 선정을 한 적이 있어요. 수도권 중진 S 의원 민주당 보도됐는데 이 S 의원이 송 의원이십니까? 아닙니다. 그걸 물어보는 것 자, 자체가 저희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S 의원 다 찾아봤습니다. 수도권에 우리 많은 지역 유권자들이 미뤄짐작하고 있어요. 우리 송 의원 정말 지금 20년 동안 얘기했듯이 우리 지역 주민들이 아낌없이 성원해 줬는데 너무 실망스럽지 않습니까? 지역에 대해 이렇게도 애정이 없는 정치인 우리 지역 주민들 요즘에 매우 피곤해하고 실증 느끼고 있습니다. 답변할까요? 네. 그 밑에 사람이 써준 거 그대로 읽으신 것 같은데 도대체 이 송영길 사선 의원 지금 국정우수감사위원으로 이인영 원내대표가 표창장까지 줬어요. 보통 초선 의원한테 주지 사선 의원 주지도 않는데 줬습니다. 그리고 우리 당에서 저를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임명했습니다. 하위 20%된 사람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계양구 주민들이 자신들이 뽑은 이 국회의원이 의정 당사에서 얼마나 열심히 활동을 보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는데 그런 걸 하더라도 같은 계양구 정치인이 그걸 막아줘야지. 그거 정말 폄하하는 것이고 이게 아니 언론에서 추측성으로 무슨 이런 전단지 돌아다닌 걸 보고 쓴 보도를 가지고 그렇게 현역 국회의원을 정치로 공개한 것은 허위사실 자, 유포할 수 한두 있고요. 개 언론이 아니고 모든 언론이 S 의원을 주목하고 지목했습니다. 아니 그랬으면 공천이 됐겠어요? 그래서 공천이 늦어졌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홍영표 의원도 같이 공천이 안 됐습니다. 자,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이거는 다선 의원들은 우리 지역 최후에 발표한 주민들이 겁니다. 평가일이라고 생각하죠. 아니 공천을 안 할 사람을 선대위원장으로 임명하는 경우가 있는가요? 그 참 이상한 당이 아닌 이상 그런 것은 그 상식적으로 안 되는 이야기를 괜히 밑에 사람이 써줬다고 읽으신 것은 도움이 안 될 것입니다. 자, 송영길 후보 47초 그리고 윤형선 후보 52초의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자유롭게 토론 이어가시겠습니까? 이어가시죠. 예, 우리 송 의원이 아니라고 합니다. 네. 우리 주민 여러분,
판단해 주십시오. 아니 그리고 저는 윤영선 후보님 같은 경우는 지역위원장도 안 되셨잖아요. 지난번 4년 전에 출마하시고 나서 저는 정치를 안 하신 줄 알았어요. 거의 활동을 중간에 안 하시다가 또 선거가 다가오니까 또 갑자기 의사하면서 돈 버시다가 또 나오셨어요. 나오셔서 당협위원장 신청을 했는데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천이 안 된다는 말이 있었는데 어떤 겁니까? 자, 송 의원이 지금 잘못된 내용을 얘기했는데 네. 제가 총선이 끝나고 3년간 네. 당협위원장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사실 정치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조국 사태를 보면서 그리고 송 의원이 우리 지역사에서 하는 그런 활동에 대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너무나 실망하고 뭔가 이번 선거 심판해야 되지 않느냐. 이러한 여론들이 너무 팽배해서 사실은 정말 죽어야 제가 가는 길이 험한 길입니다. 그렇게 시작을 한 겁니다. 저는 그냥 우리 윤영선 후보님 의사협회 회장으로서 훌륭한 의사로 활동했고 저도 그 윤내과 치료도 받고 그랬는데 의사로 하시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은데 이 정치라는 게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저도 제가 돈을 벌지는 못했어요. 지금도 제가 전세 아파트 살고 있는데 돈과 정치 이걸 같이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57억의 재산을 가지고 계시던데 저는 전세 아파트 살면서 지금 이 정치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송영길 후보 발언 시간 다 됐습니다. 윤형선 후보 12초 내에서 추가 발언해 주시죠. 예, 송 의원이 제 재산을 얘기하는데요. 열심히 일했고 많이 세금 냈습니다. 우리 송 의원 얼마나 일을 했고 얼마나 국가를 기했는지 모르겠어요. 모든 우리 유권 발언 시간 다 됐습니다. 자, 잘 들었고요. 세 번째 공통 질문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공통 질문은 계양 테크노밸리 조성 등 첨단 산업을 통한 지역 경쟁력 강화 방안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난해 발표된 수도권 3기 신도시에 포함된 계양 테크노밸리는 판교 테크노밸리와 같이 첨단 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통한 계양구 원도심 활성화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대규모 공공주택단지와 건설과 광역교통망 구축으로 자족 기능이 갖추어진 도시가 될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이러한 계양 테크노밸리 조성과 관련해 지역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순서에 따라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계양구는 사실 일자리가 부족합니다. 기업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 주거 지역인 면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재정 자립도도 아주 취약합니다. 그래서 제가 인천시장이 되자마자 우리 박형우 구청장과 함께 서운 산업단지를 추진했습니다. 한 5년 이상 걸렸습니다. 16만 평 산업단지가 드디어 작년에 완공이 돼서 72개 기업이 현재 유치되고 있고 약 6천여 명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추가로 8만 평의 2차 서운 산업단지가 이제 국토부의 승인을 받아서 도시계획위원회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내년에 착공이 될 것입니다. 거기에 4년 전에 제가 계양 테크노밸리 100만 평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여기 계신 윤영선 후보가 실현 불가능한 공약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쉽지 않는 공약이었지만 제가 문재인 후보 총괄 선대 본부장을 맡아서 이 공약을 집어넣고 당선 이후에 국정과제로 집어넣어서 드디어 이게 현실화되었습니다. 계양 테크노밸리 100만 평은 5기 신도시 중에 유일하게 테크노밸리가 들어간 지역으로서 판교 테크노밸리와 마곡지구에 못지않는 최첨단 기업형 도시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101만 평 중에 50만 평은 공공부지이고 약 26만 평이 도시 첨단 기반 시설로 제공이 될 것입니다. 판교 테크노밸리는 약 19만 평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88조의 GRDP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계양 테크노밸리가 완성이 되면 인천시장 시절에 송도와 청라경제자유구역에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비롯한 LG 전기자동차 그리고 하나금융타운 같은 글로벌 브랜드 기업을 유치했던 그 경륜과 경험을 기초로 우리 계양 테크노밸리에 글로벌 기업을 유치하고 대기업을 유치해서 우리 계양 자녀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기호 2번 미래통합당 윤형선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우리 계양 3기 신도시 실체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발표된 내용 보면은요, 17,000세대 중에서 14,000세대가 임대주택입니다. 물론 임대주택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대했던 그런 명품 도시에서의 면모를 갖기는 힘들게 됐습니다.
자, 상기 신도시요. 서울 집값이 올라가니까 정부가 서울 수도권 6개의 이런 신도시를 발표했고 그 중에 하나가 계양 상기 신도시예요. 우리 계양 상기 신도시 외쳤다고 송영길 후보 무지무지하게 자랑합니다. 현수막도 묻혀놓고. 그런데 무슨 일 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했으면 계양 상기 신도시 테크노밸리란 명명을 한 정도 아닐까. 그런데 테크노밸리 명명도 알아보니까 구청에서 공무회에서 정했다 그래요. 그럼 과연 송영길 우리 후보 그렇게 생색내는 이 테크노밸리 무슨 역할을 했는지 모르겠고요. 자, 4년 전에 송영길 후보가 그 당시에 공약했습니다. 100만 평 테크노. 지금의 테크노밸리 그때하고 전혀 성격이 달라요. 지금 제가 시간이 없어 설명해드리지 못하는데, 자, 오늘 이 계양 상기 신도시 뭐 첨단 산업 통한 경쟁력 운운하는데 그런 걸 논할 실체가 없어요. 자, 제가 공약에서 정말 내세운 친환경 산업 미래도시, 이 스마트 에코 바이오시티, 구련 탄약고 이전하고, 또 역세권 개발하고, 이 아래뱃길 수변 지역 개발해서 이런 스마트 에코 바이오시티가 바로 우리 계양에 일자리를 창출해주고 이렇게 할 그러한 정책이다 말씀드리고요. 특히 상기 신도시 들어오면서 호구로 달고 들어온 게 광역 쓰레기 소각장입니다. 우리 계양 주민들 특히 구련동 통합 무지무지하게 분노하고 있는데 우리 송 의원 전혀 몰랐다고 합니다. 이거 반드시 민주당과 인천 즉각 처리해야 되고 송영길을 솔직해야 됩니다. 예. 이번에는 발언 순서에 따라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후보 발언을 시작으로 상호 토론을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선 후보님 다 좋은데 왜 이렇게 상대방을 조금도 인정 안 씁니까? 이 계양 테크노밸리 100만 평이 쉬운 일입니까? 정말 이 보시면 여기 이 본인이 그때 4년 전에 이 자리에서 이렇게 했어요. 전혀 실현 불가능성이 없다. 현실 가능성이 없다. 근데 됐잖아요. 테크노밸리가 아무것도 아니다? 여기 보면 지금 테크노밸리 태스크포스 팀이 만들어져서요. 이 테크노밸리 조감도입니다. 여기에 이렇게 혁신타운이 더 드림이라고 한 26만 평 규모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벤처타운이랑 같이 들어가 있고요. 지금 판교 테크노밸리가 19만 평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우리 계양 테크노밸리는 26만 평이 되는 거예요. 이 방식이 구청에서 뭐 공모를 해서 테크노밸리를 했다. 이렇게 폄하하면 안 되고요. 이건 구청이 하거나 인천시가 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국토부가 하는 사업입니다. 국토부 장관 김현미 장관이 저와 대학 동기입니다. 긴밀하게 협의해서 이 3기 신도시를 했고, 왜 신도시 방식이냐? 이거 그린벨트 수도권 규제 때문에 신도시 방식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윤영선 후보. 예, 지금 2분의 질문을 하나 시간이 드리고 있습니다. 싶어요. 자, 이거 보시죠. 자, 4년 전에 송영길 의원 공약입니다. 100만 평에 2만 개 일자리 창출한다고 그랬어요. 요즘에는 어떻게 됐느냐? 지금 27만 평, 10만 명 일자리 창출한답니다. 첨단 산업을 유치하는데 2만 명이 100만 평이 27만 평, 10만 명 됐어요. 이게 그러면 정말 이게 노동집합형 어떤 간의 수고 유치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이 테크노밸리 이름 지으면서 조급하게 그냥 과대 포장해서 우리 송영길 말씀 잘하죠. 말씀 잘합니다. 아주 말씀 따라갈 수 없어요. 이런 거 아닌지 우리 주민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거 황당하지 않아요? 2만 10만 됐어요. 100만 평이 17만 평 됐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 자, 우리 광역 쓰레기 소각장 우리 동양동 구련동 사이에 들어온다고 주민들 무지무지하게 분노하고 있어요. 들어오면 안 되는 곳입니다. 송영길 우리 의원 이 지역의 현역은 몰랐답니다. 이 백현시 환경국장이 12월 23일 날 계양 상동 주민센터에서 주민들 간담회를 하는데 우리 송영길 왔어요. 우리 주민들이 물어봤어요. 송 의원 뭐 했냐? 그랬더니 자기 이거 백현 환경국장이 모두 정계에서 처리한 거고 몰랐대요. 몇 천억짜리 공사를 모두 했답니다. 지금 알았다는 거예요. 지금 언제 알았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책임을 회피하고 직무를 유기하고 지역에 관심과 애정이 없습니다, 여러분. 나 여기서 묻고 싶어요. 정말 몰랐습니까? 알았으면 언제 알았습니까? 솔직하는 게 좋지 않습니까? 송영길 예, 후보 방금 55초 네. 남았습니다. 그거 진작 답변을 했고 수없이 언론 인터뷰를 한다는 것처럼
사실 제가 백현 국장한테도 혼을 내고 나무랬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방담촌 시장한테도 항의했어요. 이 지역구 국회의원도 모르게 왜 이게 나온 거냐. 보니까 국장 전결 공문으로 아직 결정이 된 사항이 아니어서 시장도 나중에 보고를 들었다는 겁니다. 어찌됐건 간에 우리 주민들이 걱정을 하고 계셔서 제가 국토부로부터 보고를 받고 국토부는 반대입니다. 이 테크노밸리는 인천시가 추진한 게 아닙니다. 국토부가 추진하는 것입니다. 인천시가 이걸 이용해서 소각장을 만들려고 한 시도는 절대 용납될 수 없습니다. 제가 반드시 막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예 동양도로 이사를 했습니다. 동양도에 살면서 맡겼고 인천시로부터 공문을 받았습니다. 아무도 결정된 게 없다. 윤형선 후보 왜 13초 계속 남았습니다. 3초가 더 가는데? 자, 잔여 시간 범위에서 추가 발언해 주실 수 있습니다. 자, 쓰레기 소각장 용역이 합의된 국회에서 인천시에 당정협의회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송영길 의원이 9월 23일 날 참석을 했어요. 어떻게 모를 수 있습니까? 시간 다 됐습니다. 송영길 후보 7초 내에서 답변해 주시죠. 그 당정협의회는 청라 소각장을 중단하기 때문에 각 구별로 발생지 처리 원칙이라는 추상적 원칙만 합의되는 당정협의였습니다. 네, 발언 시간 다 됐습니다. 자, 마지막 사회적 공통질문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공통질문은 문화유산 보존 등과 연계한 계양산 녹지 보전 방안에 관한 내용입니다. 경인 아라뱃길과 어우러진 계양산은 인천을 대표하는 명산으로 계양 구민뿐만이 아니라 많은 시민들이 방문하는 계양구의 자랑입니다. 또한 계양구에는 계양산성과 부평향교 등 전통 있는 역사 문화유산이 다수 있어 계양산 녹지와 문화유산에 대한 체계적인 보전 및 관리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계양산 녹지와 계양구 문화유산을 어떻게 연계해서 관리 보전해야 한다고 보시는지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순서에 따라 기호 2번 미래통합당 윤형선 후보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계산공원, 지금 계양산 공원입니다. 우리 인천의 도시공원 1호입니다. 여러분, 계양산 1년에 500만 명이 찾는 우리 정말 인천의 진산이고 역사, 관광, 또 생태 보고이죠. 주변에 정말 수려한 아라뱃길이 있습니다. 일찍이 2025 인천 도시기본 계획에서 이 계양산을 이 방축동 일대 역사 공원 그리고 다남동과 목상동 끝에 수목원을 포함한 이 산림휴양공원을 조성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었어요. 자, 도시나 이 산업단지를 개발할 때 훼손된 그린벨트만큼 그에 따라서 그린벨트를 복구하게 돼 있는데 우리 계양산이 그 복구 대상이고요. 이 남동공단 산단에서 그 훼손된 복구를 복구해서 우리 계양산에 5,000평의 땅을 이미 매입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 서운산업단지나 계양 상기 신도시가 진행되면은 이 계양산 뒷산에 이 수목원이 자연스럽게 조성이 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그동안 아무 일도 하지 않던 송영길 의원이 선거 때가 되니까 자, 노떼라는 민간 기업을 불러서 수목원 조성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미 계획되어져 있는 2025 계획 착실하게 진행하면 됩니다. 롯데 민간 기업이 들어와서 거기 수목원 만들어서 무료로 개방합니까? 우리 시민들이 쉬어야 될 이 계양산을 롯데에게 무슨 특혜를 주려는지 아닌 그런 의혹이 있어요. 우리 계양산 공원 훌륭하게 산림 녹화하고 보존해서 우리 인천 도시, 인천의 그 시공원으로 승격되고 나중에 가능하면은 우리 국가공원으로 지정하도록 해야 되고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윤영선 후보께서 의사 선생님으로 훌륭한 분이지만 정치도 뭐 국회의원을 해보신 것도 아니고 구청장이나 시장을 해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을 잘 모르실 겁니다. 저절로 절대 되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모든 규제가 있고 하나하나 뭘 하려면 수많은 규제를 돌파하고 해야 됩니다. 제가 시장 때 아시다시피 이 계양산 골프장 계획이 추진되고 있었습니다. 안상수 시장과 이익진 구청장이 강력하게 계양구 북사면 목상동 주변 77만 평 땅을 골프장으로 추진했습니다. 제가 2010년 시장이 되고 나서 이것을 취소시켰습니다. 쉽지가 않는 일이었습니다. 왜? 전입시장이 사실상 많이 허가를 해놨기 때문에 소송에서 이기기가 어려웠어요. 그러나 제가 변호사 출신이기 때문에
법률적 절차를 잘 체크해서 취소를 시켰고 2018년 대법원에서 취소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을 고민한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소송 중인데 어떻게 사업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땅이 신격호 회장의 땅입니다. 근데 롯데그룹 신격호 회장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최근에. 그래서 제가 조문을 가서 롯데그룹 사장단과 만나서 이 분야를 광릉 수목원처럼 곤지암의 화담숲처럼 만들어보자 이렇게 제안을 한 겁니다. 이것도 쉽지 않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남 이녀 네 명의 자녀가 지금 공동 상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의 설득을 해서 이걸 만들어내야 됩니다. 우리 인천시가 공원부지로 해놓고 1억 5천만 원을 들여서 지금 계양산 발전 용역을 곧 발주합니다. 인발령과 같이 상의해서 우리 계양산에 정말 훌륭한 화담숲이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들어내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수도권의 명소가 되고 경인 아라뱃길과 이어져서 목상동 주변이 아주 수도권의 명소가 될 걸로 저는 기대를 하고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제 공약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발언 순서에 따라 기호 2번 미래통합당 윤형선 후보 발언을 시작으로 상호 토론을 이어가겠습니다. 네. 자, 송영길 모든 의원님, 우리 모든 문제를 어려운 행정적 절차가 있다. 탄약구전도 그랬습니다. 모든 핑계 같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자, 우리 이런 계양산 공원화에 대한 기본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그 인천 도시기본계획 2025가 언제 수립되었는지 아시죠? 언제입니까? 말씀하세요. 예, 언제입니까? 질문하는 겁니다. 구체적 hel자를 몰라요. 그러나 지금 이 2025 계획은 이미 수립이 돼 있고 용역에 구체적으로 들어갈 겁니다. 올해 8월에 인발련해서 용역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계양산 전체 발전 방향에 대해서. 자, 그렇습니다. 2025 인천 기본도시계획 계양산 공원을 하겠다고 20건 만들 계획이 바로 여기 송영길 후보가 시장하던 2012년 10월에 수립됐는데 우리 인천 계양에서 3선을 한 그 시장이 이런 계양에 그렇게 관심이 없었던 겁니다. 이제 선거철 되니까 노봉 하나 가지고 나온 거예요. 아까 말씀한 대로 그래서 소송 중이었습니다. 다시 18년도에 소송이 이런 끝났어요. 기본 계획이 언제 수립된지도 모르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롯데가 여기 순건 만든다 그래요. 화담숲처럼 그런 계획을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롯데가 그냥 만들어서 무료로 시민들에게 제공합니까? 화담숲 입장료 얼마인지 아십니까? 얼마예요, 지금? 가보셨죠? 얼마입니까, 거기? 입장료는 기억나지 않습니다만 일부 적자가 있습니다. 그거는 보조를 받아서 해야 됩니다. 인천시와 계양구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인천시청 담당 국장을 데리고 목상동 현장을 가서 다 답사를 했습니다. 예, 여러분 화담숲 입장료 10,000원이에요. 우리 송 의원 지금 와서 롯데 화담숲 같은 그런 수목원 만들다고 하는데요. 우리 계양산 이제 입장료 10,000원 내야 될 상황이 옵니다, 여러분. 자, 계양산 수목원 만드는데요. 2025 계획 착실히 수행하면 됩니다. 그거 국회의원이 감시하고 관리해서 빨리 조기에 추진시키면 되는 거예요. 민간 이런 롯데라는 그룹 특혜 시비 의혹 이런 거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평소에 좀 하시면 되는 거예요. 평소에. 선거 때 이런 거 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는 이 계양산과 아라뱃길을 연계해서 우리 스마트 계양 에코 바이시티를 조성하려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형선 후보 시간이 다 됐습니다. 송영길 후보 1분 33초 내에서 추가 발언해 주시지요. 아까 말씀한 대로 롯데 땅은 2018년에 최종 골프장 여부가 법적 분쟁이 종결됐습니다. 제가 변호사입니다. 의사만 내서 이 법률 관계를 모르서 그러는데 법률적 쟁송이 되고 있는 재산권을 어떻게 처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77만 평 땅을 매입할 돈을 어디서 예산을 조달할 수가 있습니까? 뭐든지 우리가 국가 예산을 가지고 하는 일은 누구나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인천시장 때도 이 빚덩어리 인천시에서 국민 세금 나눠주는 일이야 누가 못합니까? 한정된 재산에서 민간 투자를 유치해서 활성화시켜야 경제가 활성화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이런 것을 안상수 시장은 그러면 왜 골프장을 추진했어요? 윤영선 후보가 있는 그 당에서 그 안상수 시장이 골프장을 추진해서 특정한 계급들을 특정한 사람들을 활용한 골프장을 찬성했습니까?
그리고 제가 지금 하고 그거 이거 발언 답변 기회가 더 있어요. 없습니다. 이상권 후보도 국회의원이 됐고 안상수도 국회의원이 됐어요. 그리고 이것은 정말 쉽지 않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정도 비용을 들여도 충분한 편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화담숲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실제로 우리 계양구의 이러한 이 자연 환경을 보존하고 있는 것은 정말 저 송영길이 아니었으면 저 골프장으로 다 추진됐어요. 그래서 모든 계양산을 오는 사람들이 정말 저에 대해서 수고했다고 칭찬을 해주고 이 수목원 이 문제에 대해서도 거의 이 대다수의 그런 우리 주민들의 찬성을 받고 있는데 그렇게 딴지만 놓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유 발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유권자들이 투표를 할 때 후보자들의 선거 공약 못지않게 궁금해하는 부분이 바로 후보자의 인생관과 개인 철학입니다. 이번 후보자 자유 발언에서는 후보자들의 삶의 지표는 무엇인지 들어보려고 합니다. 발언 시간은 각 1분입니다. 발언 순서에 따라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후보부터 자신의 인생관과 개인 철학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린 마음에도 어렸을 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죽은 물질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내 앞으로 옮기는데 이 젊은 청춘을 낭비하지 않겠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부동산을 소유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사선 의원까지 하고 변호사까지 한 사람이 인천시장까지 한 사람이 전세 아파트에 살고 있느냐. 쇼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20년 동안 쇼를 할 수가 있습니까? 매번 선거 때마다 재산 등록 신고를 하는데 숨겨진 재산이 있으면 의원직이 상실됩니다. 누가 돈을 숨겨놓고 그렇게 허위로 신고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이곳에 태어나서 전세 아파트 살면서도 우리 아들, 딸을 낳고 정말 돈과 명예를 같이 추구할 수 없다는 입장에서 정말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국회의원으로서 일을 해왔고 이렇게 키운 저 송영길이 정말 당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국가적 역할을 한다면 우리 계양구 주민 여러분들께서 너무나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이것이 계양 발전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은 기호 2번 미래통합당 윤형선 후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평소에 살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정말 인연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분들하고 정말 적이 되는 게 싫다라는 것이 제 평소의 철학이었고 인생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치를 하다 보니까요. 이게 참 어렵습니다. 제 의지에 상관없이 적이 막 생겨요. 요즘에 제가 이 유세를 하면서 정말 생판 모르는 사람이 제 앞에서 명함을 찢습니다. 어떤 분은 침을 뱉는 분도 있어요. 이게 참 안타깝습니다. 오늘 여기 송영길 의원 저하고 이렇게 좀 여러 가지 언쟁을 좀 하기도 하는데 사실은 개인적으로 전혀 사감 없습니다. 제가 지금 작은 소망이 있다면 앞으로 우리 가족과 또 저를 아는 많은 지인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모습, 정도를 걷는 모습,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이 꼼꼼하게 살펴보는 것이 바로 이 후보자들의 공약인데요. 지금부터는 두 후보의 핵심 공약이 무엇인지 직접 들어보고 상호 토론을 통해 공약의 실천 가능성을 가늠해 보겠습니다. 후보별 공약은 2회에 걸쳐 각 2분씩 발표할 수 있습니다. 후보자의 공약 발표가 끝나면 상대 후보자의 발언을 시작으로 상호 토론이 진행됩니다. 상호 토론 시에는 질문과 답변 모두 횟수에 제한 없이 후보자 모두 2분 이내로 발언할 수 있습니다. 2분이 초과되면 더 이상 발언할 수 없으며 발언 시간이 남은 후보자만 추가 발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발언 순서에 따라 기호 2번 미래통합당 윤형선 후보 먼저 1차 공약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자, 교통이 혁신되면 명품 도시가 됩니다. 그래서요. 외곽순환도 얼마나 답답합니까? 외곽순환도로 정체 구간 지하화로 뚫겠습니다. 이게 이미 4차 대강호에서 한번 논의된 적이 있고요. 이 책임지는 정치인이 관심과 열정이 있으면 충분히 가능한 공약이겠습니다. 서울 지하철 9호선 계양역에 연결시켜서 환승하지 않은 불편을 없애겠습니다. 그리고 자, 서울 지하철 2호선 우리 계양 스쳐 지나가게 하려고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그런데 계양구청 반드시 경유하게 해야 됩니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검단 연장선이요. 반드시 장기역 신설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포화 상태인 이 계양역, 이 복합 환승센터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해피파크 그 예비군 훈련장 계산 이동에 있습니다. 조성하겠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청년들 전용 극장이라든가 이들의 문화예술센터를 만들고요. 또 장애인 종합복지관 건립해야 됩니다. 그리고 청소년, 청년들을 위한 스타트업 사관 학교를 경인교대 유휴시설에 유치해서 우리 지역 주변 상권도 살리고 우리 청년들, 젊은이들이 꿈을 주고 직업과 창업의 기회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엄마들 아이 키우기 너무 힘듭니다. 이게 지금 저출산, 인구 절벽의 원인이 되고 우리 사회의 모든 문제를 앞으로 이야기할 걸로 예상되고 있는데 이러한 엄마품 돌봄이라든가 온종일 돌봄이라든가 지역아동센터 개편 등 이런 것들 아동병 맞춤 동물보험 서비스로 이 춤추는 맞춤 돌봄센터를 앞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공약들 다 가능한 일입니다. 기호 2번 미래통합당 윤영선 후보의 1차 공약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상호 토론 진행하겠습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후보 발언을 시작으로 상호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예비군 훈련장 이 경인여대가 다 매입하기로 된 거 알고 계십니까? 자, 경인예대가 제가 파악하기로는 지금 지역 주민들의 이에 대한 지금 분노가 커요, 사실은. 1차적으로 지금 확정된 거는 5만 3천 평 부지에 18,000평을 경인여대가 구입을 하기로 했고 나머지가 지금 국방부가 시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데 아직 최종 결정이 안 된 걸로 알고 경인교대가 그런 여력, 경인교대가 아니죠. 경인여대가 그런 여력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잘 모르시고 제대로 파악이 안 된 거고요. 실제로 북실동의 경인여대가 250억을 투자해서 이미 예비군 훈련장을 건설해 줬어요. 기부대 양형 방식으로 그쪽으로 옮겨가지고 양쪽 부지의 감정평가를 통해서 서로 교환이 될 것입니다. 그 추진된 것을 무효화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런 일이 진행됐다면 정말 우리 계양 주민을 우롱하는 처사입니다. 정말 송 의원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어요. 그 지역은 우리 계양 주민들에게 돌려줘야 될 공간입니다. 우리 주민들 그렇게 원하고 있어요. 거기 무슨 역할을 했는지 좀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우리 경인여대는 우리 계양국의 중요한 교육기관이고 취업률이 최고인 교육기관입니다. 많은 학생들을 앞으로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고 지금 경인여대가 너무 좁아요. 당연히 저는 경인여대가 그걸 매입해서 캠퍼스를 늘리고 확대시키는 것이 우리 계양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우리 경인교대 학생들 안양에 뺏겼습니다. 그래서 공동화됐어요. 그 지역 상권이 황폐해졌습니다. 그때는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뺏기지 않고 같이 남아있고 공존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요즘에 출산율이 떨어져서 교대 출신 선생들이 취직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경기도 전체로 나가지 않으면 취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분산이 불가피한 겁니다. 다 가려는 것을 1, 2학년, 3, 4학년 나눠서 반은 그래도 유치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왜 그렇게 상대방을 조금 더 인정하지 않아요? 참 독특한 분인데 이런 캐릭터로 그 정치를 하면 안 됩니다. 왜 다른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자, 우리 본인이 다 하는 그게 어떻게 송영길 어떻게 의원의 평가를 받을 궤변이 수가 대단합니다. 있어요? 자신에 대한 20년 동안 지낸 그 활동에 대해서 우리 많은 지역 주민들이 정말 실망하고 있고 이거의 문제점을 지적하면 힘들었다 할 만큼 했다. 아무런 결과가 없어요. 아무런 결과가. 발목 잡게 하지 마라. 비난만 하지 마라. 비난을 할 만한 해놓은 게 없습니다. 정말. 각 후보 시간 여기 지금 안내드립니다. 계수중학교 옆에 농업기술센터 지금 되고 있는 거 봤습니까? 그 누가 한지 알아요? 자, 우리 그 농업기술센터도 농업기술센터가 거리 들어옵니다. 곧 완공이 됩니다. 여러분 농업기술센터도 들어갈 자리는 사실 그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 지금 계양구가 복합 도농 지역이에요. 주로 농사짓는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 계양을 지역이에요. 계양을 저쪽 저 장기동, 저기 평동, 뭐 이화동, 노지동 이쪽으로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일 안 한 겁니다. 계양을 지역 지금 국회의원이거든요. 우리 지금 얘기하는 계양 갑 지역입니다, 여러분. 판단해 주십시오. 이렇게 뭘 모르고 정치를 하는 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를 왜 안 하려고 그랬겠어요. 그 다남동 지역에 하려고 수없이 노력을 했지만 그린벨트 때문에 안 됩니다. 그 구조가. 그래서 불가피하게 일부 시설이 남아 있습니다만 서운동을 하게 됐고 모든 다남동 주민들과 농협에 동의를 얻어서 했고 모든
농민들이 좋아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도농복합지역 계양구 갑을 전체 주민들의 명소가 될 걸로 기대가 됩니다. 자, 100만 평은 그린벨트 해제할 수 있고 그래 몇천 평은 해제 못한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행정을 모르고 정치를 모르는 거죠. 이게 3기 신도시라는 프로그램 속에서 되는 거라고 같습니까? 그게 일부 산지에 있는 것을. 그렇게 막무가내로 뭐가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두 후보 모두 발언 시간이 끝났습니다. 자, 이번에는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후보 1차 공약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대표 공약은 계양 테크노밸리를 완성시키는 것입니다. 이 테크노밸리가 이제 올해 말부터 보상에 들어갑니다. 보상 과정에서 우리 토지주나 많은 분들이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상에 들어가면 구획정리 사업이 들어가고 가장 중요한 것이 제대로 된 기업을 유치하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와중에 이제 소각장 문제가 불거져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합니다. 청라 소각장이 2002년도에 만들어졌다가 지금 18년이 지났습니다. 청라 카페 가보면 난리가 났습니다. 청라 소각장에 우리 계양구, 부평구, 서구, 중구, 동구 한 6개 구에 쓰레기를 소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난리가 나서 쓰레기 소각장 문제에 대한 구청장들 협의를 통해 각 구는 자기 구에서 처리한다는 원칙을 합의한 것입니다. 송영길이 테크노밸리를 가져오면서 소각장을 가져왔다 이렇게 선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테크노밸리를 대표 공약으로 만든 사람이 왜 제가 소각장을 가져오겠습니까? 국토부도 반대합니다. 그러나 계양구의 쓰레기를 처리할 대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인근 부천시 등과 협의를 통해서 대안을 찾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번 인천시와 국토로부터 공문을 받아서 지금 현재 논란이 됐던 규련동, 동양동 지역 400m 그 생태공원 부지에 소위 300톤, 300톤 규모의 광역 소각장을 세우겠다는 그런 어떤 예시안, 검토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절대 용납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막아내겠습니다. 자, 30초, 24초 남았습니다. 추가 네, 발언 그래서 해주시겠습니까? 이것을 반드시 처리해내고 소각장에 대한 대안을 찾아내면서 제가 확실하게 주민들의 뜻에 동의하기 위해서 동양동으로 이사해서 같이 살면서 소각장 문제가 처리될 때까지 절대 이사 가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개별적으로 이사 간 적이 없습니다. 집 주인이 나가라 그래서 나갔죠. 집을 팔아가지고. 끝까지 주민과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듣죠.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후보의 1차 공약 들어봤습니다. 상호 토론을 이어가죠. 기호 2번 미래통합당 윤형선 후보 발언을 시작으로 상호 토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소각장 이야기 좀 전에 다시 한번 하고요. 과거에 우리 송영길 후보 시절에 공약한 거 2016, 20년 올해도 나왔는데 OBS 경영방송 계양이 유치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그 6,000평 부지입니다. 그 중에 1,000평 이상이 공원이었어요. 이거를 용도 변경해서 아파트를 분양했는데 지금 2년이 넘도록 덩그러니 건물만 남아있고 지금 혈세만 관리비로 들어가고 있는 실정이에요. 이거 사과하고 해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경인교대 서울대 통합하겠다고 또 2016년에 올해도 또 냈어요. 정말 이런 공약 서울대가 그래 경인교대에 오겠느냐. 우리 지역 주민들 정말 황당해하고 있습니다. 자, 구련 차량기지 이전에서 지난 3대 공약입니다. 서울대 통합하는 거하고 서울교대죠. 차량기지 이전하고 거기에 전국 최고의 자율형 사립고 유치하겠다라는 거. 이거 뭐 일이라도 뭐 논의되고 뭐가 된 게 있습니까? 이젠 또 연육교를 또 만든다 그래요. 이렇게 또 하나 할까요? 여기 아주 작은 공약이에요. 장기동 아름빌라 주변에 경로당 지어주겠다고 하고 조금만 관심 있는 일이면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또 주민들 반발하니까 4년 동안 아무런 신경 안 쓰다가 다시 지어주겠대요. 지금 아주 우리 지역 주민들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 지역 주민들이. 그래서 선거 때 한 달만 지내고 보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 계양 소각장 당연히 베껴야 되는데 동양동 이사하는 거하고 소각장, 백장 무슨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그래서 주민들이 이게 보여주기식 아니냐, 쇼가 아니냐. 지금이라도 민주당의 중진 송영길 의원이 처리시킬 수 있습니다. 윤형선 후보는 발언 시간이 다 됐습니다. 송영길 후보에게 2분이 남아 있습니다.
아니, 소각청 결정이 안 되는데 뭔 철회를 해요. 일단 검토 단계라 그러는데 그래서 인천시로부터 공문을 받았다니까요. 검토 단계고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다고. 올해 말에 용역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처리할 것입니다. 경인교대 서울대 통합 문제는 이렇게 제가 유은혜 부총리하고 우리 경인교대 총장, 우리 이용범 추진위원장과 함께 계속 논의해서 지금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교환 프로그램을 서울대와 하고 있고 지금 이제 교원 양성 제도가 초등학교 교원 양성인 교대와 중고등학교 교원 양성인 사범대가 분리될 필요 없이 통합의 추세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OBS도 제가 계속 현장 방문해서 추진해서 드디어 이제 공모가 들어갔습니다. OBS 이게 여간그룹 회장단들과 도시공사 사장이랑 같이 부시장이랑 함께 간 모습인데요. OBS 이제 공모 들어가서 곧 해결될 것입니다. OBS는 유정복 시장 4년 내내 이 윤영선 후보 당에서 안 해가지고 안 된 거예요, 그동안. 제가 시장이 다시 됐으면 바로 해결됐을 겁니다. 그리고 규련역 이 지구 이것도 윤영수 후보도 같이 공약했던 상황입니다. 나는 유정복 시장 같은 당인데 뭐 했는지 모르겠어요. 왜 이게 안 됐느냐. 유정복 시장이 있는 그 도시교통공사 사장이 국가보안시설이라고 안 된다고 반대해서 못 했던 겁니다. 근데 왜 이제야 됐느냐. 최근에 정의훈 사장으로 새로 바뀌었습니다. 박남춘 시장이 돼서도 1년 동안 임기 때문에 자르지 못하고 있다가 이번에 바뀌었어요. 이번엔 된다 그래가지고 차단시설을 만들어서 57억 예산이 들어갑니다. 바로 추진할 것입니다. 교통공사가 논의가 돼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름빌라 노인정도 아무것도 안 한다 그러는데 왜 안 했는지 물어봐야지. 아무것도 안 했다고 규정하면 그건 허위사실이죠. 왜 안 해요? 계속 구청과 당정협의를 통해 했는데 그 빌라를 일부를 구입하려고 했더니 주민들이 반대해서 못한 겁니다. 빌라 일부를 구입해서 노인정을 쓰려고 하니까. 그래서 안 돼서 이번에 주민자치센터를 새로 건축하는데 옆에다 짓는 것으로 예산이 확보가 됐습니다. 네, 두 후보의 1차 공약 점검을 이렇게 해봤고요. 바로 이어서 후보들의 2차 공약과 상호 토론을 이어가겠습니다. 발언 순서에 따라 기호 2번 미래통합당 윤형선 후보의 2차 공약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계양 을지역은요 그린벨트가 77% 대략 보니까 그 수려한 아라뱃길 주변을 중심으로 해서 약 400 내지 500만 평의 그린벨트가 있습니다. 이 지역이 황금딱이 땅입니다. 그리고 우리 계양을 풍요롭게 할 수 있고 인천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런 지역이에요. 이 지역을 우리가 적절히 활용해야 되겠다. 그런데 이 발전에 저해가 되는 가장 큰 이유가 그 지역에 50년 전에 만들어진 그 수도군단 탄약고 일개 중대가 있습니다. 약 30만 평 차지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 첩첩 상중이었는데 지금은 민간시 밀집되어 있고 역도 2개나 있고 학교도 있어요. 당연히 옮겨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알아보니까 옮길 수 있어요. 저희가 대체 부지까지 좀 알아봤습니다. 이거 옮기고요. 이 지역의 계양 역세권을 개발하고 그리고 연계해서 아래뱃길 수변지역 개발해서 이 지역에 마리나 시설 확충하고 또 수변 상업시설, 관광 내저, 또 수상 내저 이런 시설을 확충해서 이 아래뱃길 워터프론트를 조성하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그 아래뱃길 이북에 있는 그 광활한 평야지대 6차 산업인 그런 그 스마트팜, 혁신밸리 그리고 또 우리 다남동 쪽, 이 산 쪽에 목상동 쪽에 일부 지역에 이런 바이오 헬스밸리, 제약산업, 또 화장품, 이런 건강식품 또는 생명과학연구소 이런 것들을 유치하는 바이오 헬스밸리를 유치한다. 이게 당장 이루어지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10년 후에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비전과 미래가 실현될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이러한 미래에 대한 비전과 꿈과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발언 시간 다 됐습니다. 자, 상호 토론을 이어가겠습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후보의 발언을 시작으로 상호 토론 해주시기 바랍니다. 4년 전에 이 자리에서 제가 100만 평 테크노밸리 주장하니까 전혀 허황된 것이다. 실현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200만 평 에코시티를 만들겠다는데 무슨 수로 만들겠다는 겁니까? 자, 지금 얘기했듯이 스마트팜은 그린벨트를 훼손하지 않고도 한 100만 평 정도의 부지에 그런 농장 단지를 만들 수 있고요. 구련탄약호를 이전하면 30만 평이 생기는데 요 부지에 문화관광 스마트타운을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계양산과 연계해서 계양산 관광 자원 활용하고 왔겠죠. 우리 녹지 보존된 그런 훌륭한 공원을 활용해서 문화와 관광과 세계적인 그런 공원이 있고 공연장이 있고 또 많은 생활체육 시설들이 있고 이러한 걸 만들겠다고 이 400만 평을 200만 평을 전부 그린벨트 해제한 거 아닙니다. 그린벨트 해제요. 한 30만 평은 충분하고 가능합니다. 수변지역 개별 특별법이 있어요. 양안으로부터 2km 이내에 그린벨트 50%까지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탄약고 이전 문제는 안상수 후보나 저 송영길이나 제가 초선 의원 때부터 공약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추진하기 위해서 국방부도 만나보고 탄약고도 들어가 봤는데 그가 다 미군 탄약까지 보관돼 있고 국가안보의 중요 시설이기 때문에 후방으로 물릴 수가 없습니다. 대체부지를 만나는데 대체부지는 전부 인천시 돈으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인천시가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갈 뿐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분이 목상동에 있는 토미사일 부대로 이전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토미사일 부대 지금 이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17사단 소속입니다. 이 어떤 대안을 가지고 그런 말씀하는지 그건 10년 후에나 장기적 과제로 검토할 문제라고 봅니다. 자, 탄약고 이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요. 지금 당위성이 있고 우리 국방부 규정에 보면은 이 우염 탄약고 시설 1km 이내에 민간 시설 못 들어가게 돼 있는데 지금 편법으로 국방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국방부의 국방 전문가를 통해서 알아본 바로는 국방부가 얼마든지 옮길 준비를 되어 있는데 대체부지가 중요합니다. 대체부지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충분히 얘기할 시간이 없어서 말씀 못 드리는데 있고요. 그리고 대체부지만 있어 언제든지 옮기는 게 타당하고 맞다 이런 입장이에요. 그거 팔면 국방부 돈 남는 데입니다. 인천 앞바다에 배도로 오면 해결된다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제가 인천시장 시절에 사실 우리 인천 해군 작전사령부가 여러분 연안부도 안에 있습니다. 인천대교 안에 있어요. 근데 인천대교가 있기 때문에 인천대교가 무너지면 이 함정이 인천대교 밖으로 빠져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걸 옮기는 것을 조건으로 했어요. 그런데 제가 시장 때, 유정복 시장 때 지금도 못 옮깁니다. 왜? 대체부지를 마련할 수가 없어요. 그걸 누가 찬성하겠어요? 쓰레기 소각장도 이 난리인데 탄약고 온다고 찬성할 데가 어디가 있겠으며 그 조건 자체를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거를 남북관계가 풀리면서 같이 해결할 문제다 이렇게 봅니다. 하나만 더 여쭈고 싶은데 우리 장기동 검단 연장선 장기역 땅 밑으로 옆으로 스쳐 지나가게 돼 있어서 우리 장기동 우리 주민들 무지무지하게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이 2014년도 우리 바로 송영길 의원이 시장할 때 계획이 결정된 겁니다. 그런데 무슨 그분들 주민들이 이제 선거 반발이 있으니까 무슨 검증위원회를 만들겠대요. 도대체 자신을 검증하면 됩니다. 무슨 검증위원회가 윤 필요합니까? 후보 발언 시간이 다 됐습니다. 이 문제는 저 때만 된 게 아니라 연속 성상이 있어요. 안상수 시장 때부터 쭉 연속 성상이 있고 마지막 때는 유정복 시장 때입니다. 정확히 보고 말씀하시고 실제로 이 문제를 해야 되려면 이 철도 건설 비용이 전부 검단 신도시 주민들 아파트 분양 대금으로 만들어진 건설 비용입니다. 천문학적 비용이 들어가고 기술적으로 가능한지가 우리가 문외한이에요. 윤영선 후보나 저나 토목 건축의 전문가 아닙니다. 그래서 검증위원회를 통해서 검증을 해보자는 거죠. 막무가내로 정치 논리하면 되겠습니까? 자, 이번에는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후보의 제2차 공약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계양구 보건소가 계양구청 안에 있습니다. 장기동 보건소는 제가 국회의원 재선 의원 때인가요? 그때 예산을 확보해서 건설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 계양구청 안에 계양구 주 보건소가 있다 보니까 이전에는 몰랐지만 감염병이 이제 발생하니까 격리 치료를 검진해야 되는데 구청 민원인과 섞일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분리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드디어 우리 계양구청이 구청 앞에 있는 등기소 건물을 매입을 했습니다. 60억에 매입을 해서 지금 예산을 확보해서 올해 한 10월 정도에 착공을 하려고 합니다. 해서 지상 4층, 지하 2층, 음압병동 2개를 갖춘 그런 현대식 보건소를 만들어서 우리 주민들의 감염병 예방 인프라를 강화시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계산 일동에 지금 캐피탈 호텔 있는데 풀장 쪽에 지금 요양병원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종합병원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종합병원이 들어오게 되면 일자리 창출 욕구와 계산 일동, 이동 그 주변이 상대적으로 경제가 좀 낙후되어 있는데 활성화의 계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내년 정도 착공할 예정입니다. 우리 계양구에 지금 세종병원과 한림병원 있지만 종합병원 규모로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40만 계양 시대를 대비해서 이러한 종합병원을 유치하고 보건소를 신설해서 이러한 인프라를 강화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고, OBS 본사 이전 추진은 지금 순조롭게 되고 있고, 이번에 공모 절차가 진행이 돼서 다음 달 중에, 이달 말과 다음 달까지 아마 확정이 될 걸로 기대가 됩니다. 차질 없이 추진해서 우리 계양구에도 이제 방송국이 들어오는 시대, 우리 인천에도 방송국이 들어오는 시대를 계속 해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나하나 정말 20년 동안 제가 국회의원 하면서 우리 계양구가 무지하게 발전했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주민들이 그걸 평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2차 공약까지 모두 들어봤고요. 마지막 상호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기호 2번 미래통합당 윤형선 후보 발언을 시작으로 상호 토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사실 4년 후에 뭐 이번 송영길 의원이 당선된다면은 또 어떤 얘기를 할런지, 어떤 또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변명과 핑계를 댈런지 참 궁금합니다. 여러분, 지금 얘기한 종합병원요, 제가 의사고요, 전문가입니다. 그렇게 쉽게 들어오지 못합니다. 지금 우리 한림병원, 세종병원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훌륭한 규모의 병원 들어올 수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대학병원을 유치하지 않느라, 대학병원 유치하기 쉽지 않습니다. 지금 다 지어진 요양병원 가지고 이거 요양병원도 운영하기 힘든데 종합병원 드리겠다? 납득하기 힘들고요. 그리고 또 보건소를 또 짓겠다. 이거 다 결정된 거였습니다. 이미. 그냥 시간 지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숟가락 하나 더 놓고 있습니다, 지금. 이걸 공약이라고 해서 그래도 이런 중진을 내세웠다. 이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자, 이 한반도 평화정책, 한반도의 영구적인 평화를 구축하겠다. 이러한 그런 공약들이 보니까 뒷페이지에 있어요. 여러분, 제가 우리 송 의원 최근에 그 북한에 관련된 발언을 몇 가지 봤더니 이런 것들이 있어요. 북 핵 개발 후 경제가 호전됐고 행복하게 살려는 가족주의 나라다. 너무 많은데, 그리고 천안함 관련해서 천안함의 폭침, 북한의 소행이라고 했더니 이거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들을 보였습니다. 지금도 그런지 묻고 싶어요. 그리고 연평도 포격 사태에서 북한이 훈련 중지 경고 통지를 무시하고 무리하게 포격 사건을 하니 이에 자극받은 북한이 대응 포사격을 연평도에 했다. 이런 식의 발언을 했는데 이게 자유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정당한. 윤형선 후보는 발언 시간이 다 됐습니다. 송영길 후보 2분 남아 있습니다. 아니, 좀 이게 약간 좀 병적인 것인데, 남이 하는 것은 전부 다 저절로 되는 것이고 숟가락 놓는 것이고 아무 필요가 없고 그냥 되는 거고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사람을 계양구민들이 계속 사선 국회의원으로 찍어줬어요. 인천시장으로도 만들어줬습니다. 저는 민주주의는 뭐냐면 종교가나 철학자나 이런 뭐 의사도 좋습니다. 자신의 소신과 신념을 계속 주장하는 것은 뭐 철학가가 할 일입니다. 그러나 정치인은 주장을 했다가 대중이 결정하면 그것을 존중하는 게 민주주의의 기본입니다. 어찌됐건 당선이 됐다. 그러면 국민들이 더 신임해 준 겁니다. 그것을. 그러면 국민을 틀렸다고 비난하는 겁니까 지금? 송영길이 그럼 국민들이 우리 계양 국민들이 전부 다 멍청하고 어리석어서 송영길한테 속아서 4번이나 국회의원을 찍어주고 인천시장을 만들어줬다? 그런 자세로 어떻게 정치를 할 수가 있습니까? 이런 정치야말로 정말 민주주의 사고에 어긋나는 어떤 북한식의 사고입니다. 이게 공산당적 사고. 남이 한 건 전부 다 저거는 나쁜 거고 다 속은 거고 숟가락 얹은 것이다. 이런 황당한 일이 어디가 있어요? 아니 우리 당 소속이라면 쓰레기 매립장 같은 당 소속이어서 박남주 시장 한 걸 왜 몰랐냐고 공격하면서, 그럼 같은 당 소속인 우리 박형우 청장과 제가 당정 협의를 통해 추진한 것은 숟가락 얹은 거다? 이런 모순된 논리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이 예산과 이런 개념이 없는데 여러 가지 공약을 보면 약간 이 추가된 예산과 행정 소요 이런 거에 대해서 물론 경험이 없으시니까 이해가 됩니다만, 그러면 최소한 자신의 주장을 하고 타인의 주장도 여러 가지 의문이 있고 약점이 있다.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자세가 서로 우리 정치 발전에 기여하는 거로 봅니다. 윤영선 후보 공약 좋습니다. 근데 실현 가능성 문제에 대해서 서로 검토를. 발언 시간이 다 됐습니다. 자, 후보자들의 토론 내용 잘 들었습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계양구 을지역 후보자 토론회. 마지막으로 각 후보에게 마무리 발언을 할 수 있는 시간 드리겠습니다. 발언 시간은 2분입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후보 먼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윤영선 후보가 OBS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지금 목동에 약 55평형 지금 아파트를 구입해서 가지고 있는데 거기는 아무도 살지가 않고 관리인을 두고 있답니다. 황당한 일이 아니에요. 관리인보다 살아라고 56평 아파트 10억이 넘는 아파트를 놀리고 있다. 자기는 여기 용정동에 무슨 서원 아파트에 5천만 원짜리 반전세 살고 있다. 이게 황당한 일 아닙니까? 아니 보통 자기 집이 서울에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럼 그걸 전세 내줘야죠. 전세 내주고 그 전세금을 받아가지고 여기서 전세를 살고 생활을 옮겨 살아야지요. 이런 황당한 일이 이상할 뿐만 아니라 최근에 제보자의 이 사진에 의하면 지금도 그 목동 아파트 518동 앞에 5단지 앞에 지금 윤영선 후보의 차량이 지금 이렇게 밤에 주차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실상 생활 근거지를 목동에서 된 걸로 됩니다. 지금 자식이 뭐 세 분으로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신대초등학교를 잠깐 다녔다 그러는데 신대초를 졸업한 것인지 중학교 고등학교는 어디서 나온 건지 자녀들이 선거운동 도와주지도 않고 아무런 지금 공개가 안 돼 있습니다. 제 아들 딸은 계양에서 태어나서 부연동초등학교, 계산중, 계산여중, 서운고등학교 하고 계양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다 이곳에서 태어나고 제 집도 다 공개했습니다. 지금 저는 동양동 해모로 아파트에 살고 있고 서울에 집도 없고 다른 데 부동산이 전혀 없습니다. 저는 국민의 알 권리에 따라 정말 이 계양구가 발전하면 계양구에서 돈만 벌고 모든 재산은 서울에서 갖고 있는 이런 이중적 태도가 없어져야 계양이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인천시장 시절에 인천대 총장이 서울에 살아서 제가 총장 인준 안 해준다고 그랬어요. 집을 옮기고 난 다음에 인준을 해줬습니다. 계양구에서 돈 번 게 계양을 위해서 봉사하는 겁니까? 봉사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삶의 토대를 계양에서 갖고 자녀들을 계양에서 학교에 보내고 사는 사람이 저는 국회의원에 나설 최소한의 자격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는 계양을 위해서 끝까지 일하고 여러분의 기대에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호 2번 미래통합당 윤형선 후보 마무리 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존경하고 정말 사랑하는 계양 유권자 여러분, 하루에요. 요즘에 6천 명 이상의 실직자가 생기고 이거는 하루에 대개 하나가 없어지는 겁니다. 이런 엄중한 상황에 우리가 선거를 하게 되었는데 오로지 정치 거물이라는 송영길 의원의 관심사는 제가 어디에서 자고 있는지인 것 같은데 참으로 실망스럽습니다, 여러분. 제가 1997년에 처음 계양과 인연을 맺었고 98년도 초에 계양에 이사를 와서 우리 아이들 노틀담 유치원 그리고 신대초등학교 다녔고 그 이후에 물론 서울에서 학교를 다녔고 또 지방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어요. 저는 왔다 갔다 합니다. 사실 계양에서도 있고 또 필요하면은 또 서울에도 갑니다. 전세 줄 수 없는 상황. 애들 학교 커서 학교 서울에서 다녔어요. 그러나 요즘에 우리 청와대 참모들 보니까 3분의 1이 집 2채라고 해요. 집 1채입니다. 제 재산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부모님 좀 도와줬고 제가 열심히 벌었지만 집 1채 한 분도 부동산 투기한 적 없어요. 제가 목동에서 잠을 자는 것이 그렇게도 문제인지 제가 송영길 의원보다 계양에서 머문 시간이 훨씬 많고 계양이 낸 세금이 계양구청에 낸 세금이 훨씬 몇 배 많고 매일 계양 주민들과 부비면서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그리고 사랑하는 계양 주민 여러분, 지금 이 중요한 선거 국면에서 초점을 흐리고 소위 정치 거물이라는 그 의원이 자기의 정견이나 비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신인 정치인의 어떤 작은 어떤 흠점이나 찾아서 모든 것을 마무리 발언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선택해 주십시오. 평가해 주십시오. 바꿔야 변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후보자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방송으로 우리 지역을 가장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후보가 누군지, 그리고 책임감을 갖고 계양구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일꾼이 누군지, 나아가 국회 구성원으로서 국가 정책 방향을 잘 조정해 나갈 사람은 누구인지 조금은 정리가 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다가오는 4월 15일은 우리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국회의원을 뽑는 중요한 날입니다. 선거 당일 투표가 어려운 유권자들은 4월 10일과 11일 이틀간 진행되는 사전 투표소에 가셔서 소중한 한 표를 꼭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또 투표소에 가실 때는 마스크와 신분증을 꼭 챙기시고 투표소 안팎에서도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계양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계양구 을 지역 후보자 토론회를 모두 마칩니다. 이어지는 비초청 후보자 방송 연설도 관심 있게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계양구 을 노동자 국회의원 후보 민중당 고혜경입니다. 존경하는 계양 구민 여러분, 인천 시민 여러분, 코로나 위기로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누구도 예상치 못한 코로나19는 감염 위험을 넘어서 우리의 일상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경제 위기와 민생 파탄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급작스런 코로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1조 2천억 달러, 약 1,400조 원을 편성하여 1인당 1,000달러, 120만 원씩 긴급 지원하기로 하였다고 합니다. 왜냐? 그만큼 경제적 충격과 위기가 크기 때문입니다. 인천공항에 비행기가 뜨지 못하면 그곳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굶주려야 합니다. 무급휴직은 물론이고 계약 해지로 쫓겨나기까지 합니다. 영세 상인의 처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수 정당들은 재정 적자다, 총선용 현금 살포다 발악을 하지만 그것은 일하지 않는 특권 계급, 배부른 자들의 헛소리입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재난기본소득이 공론화되는 것도 바로 이런 민생 파탄의 위기 때문입니다. 민중당은 코로나 재난기금기금 200조 원을 조성해 노동자 서민에게 직접 지원할 특단의 대책을 요구합니다. 돈이 어딨냐고요? 재벌 사내 유보금이 1,500조 원입니다. 25% 중과세만 해도 375조 원의 재정이 마련됩니다. 존경하는 유권자 여러분, 민생을 살리려면 불평등의 악순환을 끊을 근본적인 구조 개혁이 필요합니다. 한국 사회 모든 문제의 근원은 불평등에서 시작됩니다. 상위 1%가 대한민국 토지 50%를 소유하고 상위 10%가 국민 전체 자산의 43%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자산에 따라 태생적으로 수저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불법적으로 쌓아올린 불로소득과 불공정 자산을 모두 몰수해 공공임대주택, 청년자산, 비정규직, 정규직화 기금 등으로 재분배해야 합니다. 민중당은 1% 특권층의 불로소득을 환수하고 상위 10%에게는 강력한 부유세를 도입해 서민에게 재분배하겠습니다. 상속, 증여, 30억 상한제로 기득권을 타파하겠습니다. 민주노동당의 무상급식, 무상교육도 처음 제기되었을 때 격렬한 논쟁의 대상이었습니다. 지금은 바로 불로소득을 몰수, 자산 재분배를 사회적 공론화해야 할 때입니다. 존경하는 유권자 여러분, 촛불혁명이 끝나고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킨 3년이 지났습니다. 촛불혁명을 통해 만든 정권이라면 우리의 삶도 크게 나아질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최저임금 인상,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정교조 합법화, 약속했던 어느 것 하나 지켜진 것이 없습니다. 사회 곳곳에 적폐를 청산하고 사회 대개혁으로 나아가자 했던 외침은 오히려 불평등과 불공정의 심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촛불혁명의 완성은 국회의원의 특권을 폐지하고 국회 권력을 교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교체할 주역은 박근혜를 끌어내린 저 같은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이번 21대 국회의원 선거는 촛불혁명을 완성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갈 첫 출발선이 될 것입니다. 우리 사회의 적폐 세력과 0.1% 기득권, 특권층만 배불리는 불평등 사회를 갈아엎어야 합니다. 낡은 집을 허물고 새 집을 지어야 할 때입니다. 20, 30대 청년들의 결혼율에 대한 최근 조사 결과를 보면 상위 소득 10%의 청년들 10명 중 9명이 결혼을 합니다. 그러나 최하위 10% 소득의 청년들은 10명 중 겨우 한두 명만 결혼할 정도로 우리 사회는 불평등합니다. 오죽하면 결혼, 출산, 양육은 물론 연애와 희망이 포기하고 살아야 하는 M포세대란 신조어가 등장했겠습니까? 이생망, 부모 잘못 만나 이 생은 망했다는 푸념을 해야 합니까? 뼈 빠지게 일해 키운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낡은 불평등 사회를 물려주어야 하겠습니까? 상위 1% 특권층만 계속 배불리는 불평등한 사회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누구에게나 공정한 기회가 주어지는 평등한 밝은 미래를 꿈꾸시겠습니까? 존경하는 유권자 여러분, 이런 불평등한 대물림을 끝장내고 가족과 우리 아이들의 밝은 미래를 위해 민중당과 저 고혜경을 선택해 주십시오. 저는 지난 10년간 우리 사회 불평등의 대명사인 비정규직 문제를 사회에 알리고 우리 아이들에게는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물려주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 결과 우리 사회는 이제 비정규직 문제의 심각함을 인식하게 되었고 모든 국민이 비정규직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인식하는 단계로까지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만일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교육부와 교육감들에게 의존만 했다면 오늘날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삶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힘들지만 우리의 힘으로 나섰기 때문에 오늘날의 삶이 있고 내일의 희망을 꿈꿀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와 우리의 아이들이 살아갈 이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국회 권력을 바꾼다는 것은 우리가 직접 정치를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보수 양당의 정치인들에게 우리의 미래를 저당 잡히고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저들로부터 우리의 권리를 되찾아 올바른 정치의 권력을 세운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우리 사회의 개혁 누가 잘할 수 있습니까? 수십억 자산가들로만 이루어진 기성 정치권, 기성 정당이 할 수 없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와 청년, 그리고 농민, 여성이 직접 만든 정당, 민중당이 불평등을 넘어 일하는 사람이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유권자 여러분, 이번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우리는 정치 개혁은 고사하고 비례 위성정당을 만드는 기성 정치를 심판하고 양자 태기를 강요하는 낡은 정치판을 갈아엎어야 합니다. 참신하고 당찬 민중당 고혜경이 인천과 계양구에 새로운 정치 바람을 일으키겠습니다. 국회의원직을 4선이나 하는 정치인이 있는 동네에서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일가족이 생활고와 건강 악화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잔인한 현실이 바로 인천의 현 주소입니다. 작년 말 계양구의 한 임대아파트에서 생활고와 건강 악화를 견디다 못해 일가족이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국회의원을 4선이나 지낸 정치인이 있는 바로 그곳에서 말입니다. 지역 정치인이 바뀌어야 우리 삶이 바뀝니다. 기존 낡은 정치 세력과 맞짱뜰 장본인 바로 저 민중당 고혜경이 적임자입니다. 그리고 이번 21대 국회의원 선거의 정당 투표는 유일한 정통 진보 민중당을 선택해 주십시오. 박근혜 적폐 세력에 모두 숨죽일 때 맞서 싸웠던 유일한 정당이 통합진보당과 이석기 의원이었습니다. 민주노동당을 이은 원내 3당이었던 통합진보당을 박근혜 황교안이 강제 해산시켰습니다. 아직도 최대 피해자인 이석기 전 의원은 7년째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민중당은 노동자와 민중과 함께 양심과 원칙을 지켜온 사람들이 만든 정당입니다.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가 촛불 정신을 잃지 않도록 견인할 수 있는 유일한 진보 정당이 바로 민중당입니다. 이제 정당 투표만큼은 최악을 피하기 위해 차악을 선택하는 양자택일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연동형 비례제의 취지를 살리고 우리 사회의 건강한 미래를 설계해야 합니다. 기호 8번 민중당을 응원하고 지지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유권자 여러분의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후보는 기호 7번 고혜경, 정당 투표는 기호 8번 민중당입니다. 여러분의 선택이 평등하고 살맛나는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